메타버스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스의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 후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 원이 흥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바타가 살고 있는 지구, 디지털 지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메타버스입니다. 오늘 이 메타버스를 함께 여행할 팀 과기대 북클럽의 노순미 우영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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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많이 추워졌죠. 너무 추워요. 쌀쌀해요. 네. 메타버스 공간은 안 춥겠죠? 네. 절대 안 추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추우면 더운 나라 가면 될 것 같고. 요즘 오히려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직업도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집도 팔고 짓고 하는데요. 이런 오늘 초월한 세계, 신세계를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너무 재밌는 책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김상균 박사님은요, 현재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세요. 네네. 근데 이분 인지과학자이신데 자칭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오, 그래요. 네,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진득하지 못하고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를 옮겨다니며 탐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학사 시절에는 로보틱스를 공부하셨고 또 석사 시절엔 산업공학, 오. 또 박사는 또 인지과학, 또 교환 교수 시절에는 또 교육공학을 공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옮기셨네요, 정말. 정말 정신없이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3학년에는 이렇게 게임 개발자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네네. 또 창업도 2번이나 하셨어요. 또 투자기관의 자문역도 일하시고 네. 현재 이제 2007년부터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면서 네네. 책을 쓰셨어요. 그중에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거 말고도 게임 인류 기업 거래소를 이렇게 발행을 하셨습니다. 아, 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또 다양한 책을 쓰셨네요. 네, 너무 재미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네. 네, 직역하면은 초월한 세상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은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 아이폰이 나왔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혁명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메타버스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IT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다음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돈이 된다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네. 투자해서 나 좀 돈 좀 벌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메타버스다. 네. 그래서 세계 글로벌 1%에 있는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이제는 이 메타버스가 세상에 큰 지각 변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도 변화가 심각하네요. 이미 이런 공간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싶다고 에타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셨나요? 네. 우리 학교에서 저도 네네. 에브리타임 이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떻다, 시험 문제는 어떻다, 뭐 저 사람의 특성은 어떻다, 수업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은 모르고 교수님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더라고요. 뒷담화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기네들끼리만 들어가는 좋은 거예요. 의미의 뒷담화라고도 할 수 네네. 있겠는데요. 이 90%가 에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는 실제 있는데 이제 이게 모두 들어가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낯설 것 같은데요. 이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가 소개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들이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잠깐 봤는데 재밌네.
실제 안 가보고도 가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 정말 많았죠, 여러분? 네.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네네. 대기업에서 채용 설명회도 하고 또 선거사무소도 개설을 해서 나를 또 알리고 맞아요. 이 메타버스에서 집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나요? 뭐 여기서 파티도 하고 팬미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BTS도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BTS도 네. 이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또 이 기술력의 발전은 사람의 생각보다 빠르고 네. 또 사람들의 기술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네. 향신료가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세계에 퍼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더 좋은 맛을 위해서 이 메타버스도 향신료하고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꼭 그러네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루는 중요한 특성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연속성이 있고 또 실제감이 있고 네네. 상호 운영성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동시성 또 여기 또 돈도 되는 경제 흐름이 있다고 오늘 합니다. 오늘 다 배우게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네요. 굉장히 이 공간에 가면 얻을 게 굉장히 많네요. 키워드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 메타버스가 사실 가상 세계인데 네. 이 곽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흥미예요. 예, 사람이 굉장히 몰입감이 느낄 때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데요. 네. 사실 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안 가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그쵸? 그럴 때 누련이 움직인다고 해요. 사실 눈에다 쓰는 기계 VR 있죠. 네네. 이 VR은 시각적 실제감을 느끼는데 가장 최적화된 기계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 안경 끼고 하면은 움직이는 네. 느낌 들잖아요. 아, 네. 그런 효과네요. 근데 네.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네, 느끼는 걸 그대로 느끼네요. 이 초월한 공간 아바타로 살아가는 공간 메타버스. 아직도 낯섭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기 프로필 사진 맨날 바꾸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안 쓰고 있다는데 이미 쓰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많은 CEO들이 네. 난 안 하고 있어 하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하면 뭐 코스모스도 올려놓고 풍경도 올려놓고 아이 사진도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대표하는 아바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도 쓰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직도 좀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사진 같은 거를 네. 문자를 올리다가 또 사진이 옮겨가고 네. 그 사진이 또 오. 동영상이 되고 이제는 그게 이제 3D로 돼서 그 안에서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영화 같은 세상이 메타버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간이 이미 돼버렸구나.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컷 놀고 헤어지면서 저희 예전에 우리 엄마들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전화로 다시 만나 얘기해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제페토에서 만나, 우리 이따 로블록스 거기서 만나라고 못다한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뭐 애들 만나려면 여기 들어가야겠네 같이. 네, 그렇죠. 사실 이 작가도 아이들의 네네. 마음이 궁금해서 에타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은 노블릭스에서 만나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야겠네.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마음을 알고 싶으면 들어가야 되죠. 네. 이미 우리 이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라서 더욱 빨리 이동해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가 것 만날 같아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3D 공간 속에서 만나면 훨씬 실제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특성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안에서 뭐 직업, 신종 직업도 있고 장사도 하고 네. 아까 네. 그 뭐예요? 콘서트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이 진행됐네요. 네, 이게 더 재밌는 것은요. 네네. 미국에 있는 10대들이 네. 이 유튜버 사용량보다 이 노블록스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그래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애들 만나려면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이제. 사실 만나려면 들어가야 되지만 또 네. 우리가 이렇게 줌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요. 네, 가상 공간에서 정말 우리 하루 종일 살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만나서 탈인데 네네. 이런 관련 업종들은 벌써 대박이 난 거죠, 사실은. 네. 사실 뭐 요즘에 카톡 하다가 제가 길게 쓰기 싫을 때나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잖아요. 네. 이미 아바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쁜 여자 얼굴 하나 보내주면 좋잖아요. 네. 그치 화나지 않은 얼굴로. 그래서 현재 지금 사실 그 내가 가지 않아도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여유롭고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이미 네. 경제 흐름이 돼서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예, 네. 예쁜 액세서리도 사고, 옷도 사고, 또 집도 만들고, 네. 또 사옥도 짓고, 사옥, 예. 집도 짓고. 네, 이게 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업계에서 보면은 엔지니어가 뭐 기계도 만들고 타워도 짓고 도시도 한번 만들어보고 네. 또는 이제 나만의 가든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와, 네. 신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사실 죽은 자녀의 모습도 소환한다고 하니 정말 또 대단하죠. 시간을 또 초월해서. 네. 그러네요. 또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네네. 그 아이템을 사면 사실 그 몇백만 원에 서로 이렇게 거래도 되어가고 있고요. 경제적 거래까지 있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명승지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겠다 하면서 해외에 알리고 싶어서 이거를 채널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아까 이야기한 로블록스 네. 거기 들어가고 2억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하죠. 여기 예, 우리나라를 이제 소개한 거예요. 네. 굉장히 얘가 어떻게 했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아보니까 그 구글에서 다 배웠다고 하네요. 번역기로 다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이거 굉장히 이 초등학교 6학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 이 한국의 그 배움과 건축을 다 알렸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어른들은 아이들이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네. 능가하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스스로 네. 배우고 만들어서 그 멋진 서원을 만들었는데 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억 명이 왔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이 디지털 세계를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네,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더 넓게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데 네. 다른 공간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마음은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도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근데 저도 경험한 활용하고 적이 있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캠프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아바타들이 그죠?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가서 듣는 거더라고요. 우리 네. 실제로 못 가니까 이 공간이 더 많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입도 하고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아바타가 이제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활용하는 거 있었고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미 들어가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라서 우리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네. 이 메타버스 세계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기술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될지 모르니까 또 이 메타버스 세계를 이끄는 기업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이렇게 거머쥘 거라고 이미 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삼성 이런 그 내부 플랫폼 만들고 있대요. 그리고 뭐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대형 SNS도 5년 안에 체주를 메타버스로 다 바꾸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회복, 예. 말씀하셨는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아까 하셨죠. 네. 이거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 네, 배워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7개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네. 면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네, 아주 세상의 가장 큰 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네, 실감 나시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읽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상 세계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사회적인 자아에 눌려 있는 경우 많은 개인적 자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캐를 선택합니다. 근대 심리학 창시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 자아를 갖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사회적 자아를 중심에 두고 다른 수많은 자아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를 표현해주는 아바타나 부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열광하는 이유가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현실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도피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앞으로 가상세계는 단순히 현실에서 벗어난 판타지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지구로 진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부분 읽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바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한 면이 있지만 내면에는 정말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면 5년, 10년, 20년 해야지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면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며칠 또는 몇 달 만에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보면요. 이 생리적인 욕구, 자연적인 욕구를 제치고 가장 위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욕구가 최상위에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돈도 벌 수 있고 또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더 빨리 쉽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른 기간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페르소나가 가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키도 크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아를 하늘 풀 수 있는 건 하늘. 그렇죠. 하늘 푸는 거죠. 원하는 자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키도 크게 늘씬하게 또 명품백도 걸치고 이렇게 얼굴도 예뻐지나요? 얼굴도 고칠 수 있죠 물론. 만족감을 엄청 느끼는 거죠. 아바타를 통해서 또 이런 걸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인정 효과가 이야기하셨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왜 현실 속에서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정된 생활 속에 다른 거 못 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같은 일만 하고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효과로 도파민 호르몬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뇌가 좀 어떤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뭐 걱정도 돼요. 근데 이 속에 너무 파묻히면 어쩌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부캐, 아바타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안에서는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10대 소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배웠던 전공도 해보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도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발레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마음에 맞게 많이 만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또 외국 친구들도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이네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AR 관련해서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삼성은 다시 VR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혼합 현실을 넣은 고글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대요. 뭐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심리에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은데 대리만족 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거 이건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쪽으로 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게임에 빠지듯이. 그렇죠. 너무 치우치면 걱정이 되죠. 현실에서는 소통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 안에서만 살면 어쩌나 저는 그런 걱정이 자꾸 되네요.
네, 이게 바깥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표현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까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의 수만큼 자아를 내면에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표현 못하고. 네, 근데 현실 속에 나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내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재미하고 더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 만족감을 더 빨리 느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또 골라서 만날 수도 있고, 네네. 그죠? 오히려 네. 그리고 대화도 더 잘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자기를 네.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친구도 다 완전 다를 수 있어요. 180도. 아, 이 네. 공간에서는. 그렇죠. 네. 또 다른 세계가 제2의 또 내가 창조가 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여자인데 남자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민 씨 남자 되고 싶은가요? 저도 장군이 되고 싶은데. 네, 어렸을 적에 저 씩씩한 남자가 같이 되고 들어가 싶었어요. 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기업들이 많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주점을 열고 국순당은 지금 온라인에서 주점을 열고요. 네. 아모레는요 디지털 화장품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는 뭐 궁전도 건설하는데요. 사실 현실에서 집값 올라가지고 지금 궁전은커녕 집장만도 어려운데 빙그레우스 궁전을 건설하고 있다. 그 K-팝 왕국도 건설하고 네. 대단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존, 페이스북 할 것 없이 다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희도 로블록스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빙그레우스 궁전도 우리가 이제 디즈니랜드 가는데 시간하고 돈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랑 놀려고 그러면 저희도 빙그레우스 궁전도 가야 되고 케이팝 왕국도 가야 되게 돈도 생겼어요. 안 드는 거죠, 그럼 네.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도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그 안에서 같이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놀아주러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실 예. 유재석도 메타버스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제페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종이 인형 기억나시죠? 엄청난 네네. 액세서리와 종이가 네. 저 옷이 많이 많잖아요. 해봤죠. 근데 거기에 정말 몇 수십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못 입는 화려한 옷을 그 인형한테 다 입혀주곤 했었는데. 맞아요. 그쵸? 한 번 빠지면 시간이 금방 가겠더라고요. 정말. 그래 옷 네. 사이즈로 입혀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들을수록 지금 흥미가 생기는데요. 들어가서 그럼 명품 백도 사고, 네. 이제 궁전도 사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됐네요. 이런 변화를 지금 새로운 문명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산업이 다 메타버스화 된다. 이제 이러고 보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혁명이라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이다. 미국 IT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다업 산업으로 메타버스를 꼽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은 미국 인구의 불과 2%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식량 생산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메타버스와 AI는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은 기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180도 바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질문하고 사고하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외형과 목소리를 들으며 중국어를 배운다면 지식 습득이 즐거워지고 교육 효율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그럼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딸 같은 예. 경우는 BTS한테만 배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네. 싫은 맞아요. 선생님들 정말 많았었는데. 네, 많았어요. 맞아요. 네. 이미 지금 듣고 보니까 변화는 많이 시작됐고요. 진도도 많이 나가 있네요. 패러다임을 바꾼다, 교육도 바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묶고 배우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페토도 2억 명이 넘게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아바타가 사는 곳,
이 멋진 크리에이터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으로 이제 저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발, 가방 다 필요하네요. 또 그럼 새로. 네. 그 새로 다 사야 되니까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 안에서 경제 흐름이 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여기까지 합하면 140억 되는 겁니까? 뭐 그만큼 아바타가 2배로 는다고 보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네. 사기만 하지 않고 자기가 작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네. 팔 수가 있대요. 사고 팔고. 네. 아, 이 시장에 안 들어가면 나 여기 없는 인간이 되는 건데. 이거 참, 그렇죠. 네. 이 안에서 내가 뭘 팔아야 될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제페토에는 자기 사옥을 짓고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이런 사람을 모으는 모집 광고도 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현실에 필요한 것 말고도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생기네요. 네, 네. 멋진 게 많이 나오는데요.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아이들도 네. 힘들고 또 저희들도 또 배워야 하는데 이 교육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로 바꿔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또 훨씬 공부 잘 되겠죠.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나와 네네. 똑같은 앵커를 만들어서 그 앵커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도 만약에 빵꾸가 났다고 하면 그 앵커 소환해가지고 움직여서. 근데 이미 이거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네, 나오는 그렇죠. 거를 아마 모 네. 방송에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육도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고 해요. 네. 눈으로 네. 보는 정보가 80%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 BTS 선생님이 나와서 보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겠죠? 네, 맞아요. 네. BTS가 가르치면 애들이 국영수가 다 100점 맞겠네요. 네. 기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완전 180도 바꿨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질문하고 네. 또 반복하고 또 사고하면서 그 중간에 그럼 네. 모르면 질문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하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쉬워지고 과외비도 네. 덜 들어요. 가입비도 안 되고. 네. 그러네요. 훨씬 그러네요. 싸네요. 지금 네. 사실 학원비 가입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엄청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애들이 다 사실 진도가 틀리잖아요. 네. 나는 여기 미적분 모르고 얘는 네. 뭐. 그러면 사실 그걸 따로따로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맞춤 교육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맞춤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180도 바꿀 거다. 그렇죠. 네.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학교를 한 군데 다녔었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누구든 선생이 되고 누구든 학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네. 이제 내가 아는 거, 그렇죠. 예. 내가 아는 거는 작은 거 다 거기서 가르쳐 올리면, 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작은 것도 올리면은 활용하고. 네, 그 작은 것들이 올리고 또 답을 해줘서 음. 요즘에 그 네이버에 보면은 뭐 네. 5천 원, 10,000원에서 상담해주잖아요. 네네. 그걸로 또 사업을 하고 업을 삼는 사람들이 집에서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지식을 그렇군요. 사는 거죠 또.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도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확대된 거죠. 네, 일자리도 네. 생기는 거고 경계가 네. 넓어진 건데 네. 이제 기존 강의식이 아니라 이제 협동학습. 네. 협동학습이라 그러죠. 아는 네. 거 서로 가르쳐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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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한 변화있네요. 정말.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있는데요. 네네. 5학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엄마 나 유튜브 조회수가 10만 뷰가 넘어.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저 예.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아니 무슨 우리 아이가 유튜브를 하지 하고 이제 한번 그걸 열어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끈적끈적하고 물렁물렁한 그 슬라임 있잖아요. 이거를 편집하고 음악을 깔고 또 그 안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 나만의 콘텐츠를 그렇죠. 초등학생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10만 뷰. 네,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구독자가 2,500명이 넘고 댓글을 보면은 존경받는 완전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협동학습에 아주 좋은 예네요. 그래요. 어린 아이지만. 저도 봤어요. 물어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다른 동영상을 다 이렇게 받아서 편집을 해서 또 그걸 이렇게 음악을 입혀서 이렇게 새롭게 창출을 한 거죠. 굉장하네요. 기존 초등학교. 거. 네, 네. 별거 아닌데 네.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 영상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외국 사람들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4시간. 24시간. 네, 많이 변하고 있네요, 지금. 예. 네.
저희 아들도 네네. 사실은 이제 노블릭스에서 만나잖아요. 네, 아들은 몇 학년이죠? 5학년이에요. 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메타버스를 읽으면서 네. 아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 제페토에 가입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노블릭스에서 서로 만나고 가르쳐주고 채팅하고 그 코딩 프로그램도 네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 학원 안 가고. 그렇죠. 이게 좀 좋은 놀랐어요. 점인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사회에서 준 직업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의적으로 지금 두 분 다 자녀분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직업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 대단하다. 코딩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너무 넓은 네. 대학생 대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노블릭스 하면서 그 거기서 복사해가지고. 배웠구나.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고 이제 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사실 자기들이 이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쉽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만들고 코딩하고 그죠? 네. 음악 깔고 명령어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다 배운다는 거죠. 네, 갓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갓튜브. 와. 네. 그러네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한다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이제 배워서 이제 실제로 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배워보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학원에 가서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마음만 내키고 재미있고 흥미롭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육의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학교 공부와 이거 사실 너무 달라요. 네, 학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이들이.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대학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버드 아이비리그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네르바 스쿨, 에콜 사실 이런 데가 아주 각광받아서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더 어렵다고 해요. 과기대가 걱정이 많네요. 네, 걱정이에요, 진짜로. 과기대 너무 좋은 학교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요. 네.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야겠네요. 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코드 하나 이렇게 아이들이 올리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배경음악, 효과음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네. 공짜로 올라와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그렇죠. Z 세대들은 이런 작은 것도 다 나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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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쟁보다는 능동적으로 서로 배우는 세대다. 메타버스 세대다. 이들은 사실 협동학습을 하는구나.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1등한 사람만 성적 줄수고 네. 그래야 성공이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능동적으로 배우고 또 누구 교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교수자가 되고 서로 네, 윈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긍정적이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좀 걱정도 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그 안에 못 들어간 게 많잖아요. 안 들어가고 살잖아요. 예. 지금. 네. 버티고 있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마음 같이 나누고 싶고. 컴퓨터만 들어가 예. 있으니까. 배고플 때만 찾으니까. 아, 배고플 때만 초등학생이 배고파 밥 줘 이럴 때만 찾으니까. 그때만 현실로 나와서 엄마 얼굴을 보고. 그렇죠. 네. 네. 좀 이건 뭐 낙원만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세요. 좀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기능도 많지만 걱정거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뭐 지금 현재 세계처럼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폭력성, 익명성 더 네. 험악해질 수 있다. 법이 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AI들이라 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할 것 되게 같은데요. 위험해요. 네. 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 빠르게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 때문에 더 폭력적이고 또 현실에서 또 감정이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또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바로 그렇죠. 나오고 부모님한테 그런 언어나 행동이 바로 나오는 폭력성이 현실 세계에서 나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유튜브에서 인풋이 됐잖아요. 네네.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어떡해.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와서 엄마한테도 한번 샘플로 직접 하진 않지만 그대로 이렇게 한번 흉내를 나올 수 내보는 있다. 거죠. 아이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위험하네요. 네네. 그럴 때 부모님이 정확하게 딱 잡아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또 먹방도 사실은 얼마나 딱 보면 너무 우리가 심해요, 안 요즘에. 좋잖아요. 네. 햄, 곱창, 라면, 삼겹살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먹기만 하면 몸이 얼마나 해롭겠어요. 안 좋죠. 예,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네. 너무 어릴 때는 약간의 차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 작은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먹여가지고 먹방하는 거. 네. 그죠. 네. 아시죠, 여러분? 네, 어느 날 또 저희 또 아이도 불량식품 종류대로 다 사와가지고 먹겠다는 어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또 그 유튜버들을 따라하고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따라하고 맞아요. 싶고 너무 이게 재밌으니까 그냥 먹고 그냥 몇 개 안 먹고 또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절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신상 정보도 필요한 것 공개가 같아요. 안 되죠. 거기다 네. 익명성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도 점점 흉악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마인드가 굉장히 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공감 능력이 없어지죠. 책임도 안 져도 되니까. 네. 더 심각한데요. 예. 이 무책임한 모습이 또 반면에 어두운 면인데요. 네네. 아니면 말고 뭐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사회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 또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예의나 에티켓이 또 그 안에서 필요한 것 필요하다. 같고 예, 또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네. 방문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약간 부모님들께서 시간을 좀 정해주고 네. 그죠? 필요하네요. 예. 거기서 공부한다고 했다고 하루 종일 해주면 네. 네.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오면 어디 사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네. 네. 순기능도 있지만요. 이 변화가 어떤 대세라고 할지라도 이거 좀 절제되고 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주인이 돼서 살아야지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대안 네. 좀 없을까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어차피 스마트폰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도 이제는 그냥 반감만 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또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있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서. 네, 네. 좋은 판단을 하게 해주고 네. 또 좋은 아이들이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제력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스마트폰 보느냐고 가족들이 대화 없는 거 지금 그쵸.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네. 메타버스까지 있으면 이제 아예 얼굴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에 보면은 실리콘밸리 부모님들은 일정 나이까지는 아이들에게 IT 기기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이 먼저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네네. 좀 아이들이 이걸 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길 때까지는 이게 부모님들이 좀 관리 선도 시간도 좀 지키게 할 수 필요하다. 있도록 네.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사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절도 당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것도 하고 네. 사랑한다면 역경을 선물하라고 네. 사실 이게 필요한데 네. 여기 지금 좋은 것만 있어요. BTS한테 배우고 그렇죠. 네. 좋아하는 얼굴만 만나고 이러다가 나중에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우리 걱정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에 좀 부담감도 넘게 되고 또 근육도 생기고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사귐도 갖게 되는데 네.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네.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까 배고플 때만 엄마 찾잖아요. 큰일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잘 보고 우리가 네. 이렇게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죠. 아이들한테 네. 순기능과 또 역기능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네.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화가 별로 없지만 이 대화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네네. 또 고립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네, 저희가 지켜봐주고 지도해줘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점은 네. 발전시키고. 네. 네. 사실 뭐 게임이나 네네. 뭐 무슨 경마 같은 거 이런 네.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컨트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마음에서 이걸 강한 마음으로 딱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어떻게 좀 만들고. 사용하느냐 그게 그렇죠.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변화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바타가 하고 다 하고 나는 쉬어도 되고 나는 잠만 자면 되나요? 아바타가 대신 다 해주고. 아바타가 네. 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 자는 동안에. 그러네요. 우리 민간 네. 소외 현상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예측은 잘 안 되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고민도 많지만 또 기대도 많이 되는 맞아요. 네, 그런 네.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또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멋진 책을 읽고 소감을 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아는 것만큼 네. 또 꿈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또 아는 것만큼 또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또 무작정 딱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분별도 좀 하면서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경험할 들어요. 수 없는 걸 경험하면서 뭐 진로도 알아보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네. 좋은 면도 좀 많았었죠. 예. 네. 이 디지털 지구에 가면 너무 쉽게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그것들에 대해서 재밌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적절하게 또 절제도 할 수 있는 네. 절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재미있다고 해서 뭐 빠르다고 해서 다 거기에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마음도 한번 나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나라고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네. 또 어른들도 또 의외로 이런 게 중독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또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나, 우리 가족은 없나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온라인 가상 공간 좋은 점도 참 많고 새로운 신종 직업도 생기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항상 좋은 책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책 가지고 나오신다 했죠. 네. 네.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기브 앤 테이크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 네, 걱정도 정말 많습니다. 현실은 소멸되나? 도피인가? 메타버스의 거대한 손, 인권은 없다. 폭발하는 공격성. 네, 이런 문제 어떻게 다 넘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은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180도 또 바꿀 수 있고 순기능도 참 많지만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